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실 때가 됐죠? 네.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인데 미국 마감부터 보면서 출발할까요? 예, 월요일 날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은행발 노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뉴스도 많았고 어수선한 한 주였는데요. 근데 종가의 한 주를 보면은 한 주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있었나 하는 정도의 마감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오늘 하루 더 남았고요. 뭐 우리 시장은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특히 우리 시장은 선방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 2.48% 상승했고요. 다우는 1.17%, S&P 500 1.76% 상승을 했습니다. ECB가 50bp 금리 인상을 해서 3.5%로 됐고요. 시장에서 다소 완화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향후 금리 조정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아닙니다. 6월 말까지 매달 150억 유로씩 QT를 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켜보겠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은행은 안정적이다.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여기까지이고요. 미국 시장은 아침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큰 폭으로 올라온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미국의 대형 은행 컨소시엄에서 지원하겠다. 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왔고요. 네, 그러면서 금리 국제 수익률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면서 안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인텔 6.2%, 엔비디아 5.4%, AMD 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 TSMC 3.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반도체의 날입니다. 반도체는. 네. 반도체가 다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이죠. 뭐 AMD도 7.7%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1% 반등에 좀 그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반등을 했는가는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선방했다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주요 시장 중화권 시장이랑 은행 일본도 약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매크로 시황도 굉장히 우려되는 목소리들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08% 237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856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최근에 이번 주의 특징은 국내 기관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외국인들하고 팔 때 크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아침에 한 1% 이상 하락 출발했으나 우려했던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나왔을 때 시장이 밀리잖아요. 근데 네. 지난 화요일 날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강력한 매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네. 그러면은 내가 길은 가야지 하면서 기존의 강세 테마 그리고 종목들 이런 데 투심이 회복되면서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한 상승을 주는 종목들이 발생이 됐고요. 로봇과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AD 테크놀로지, SNS텍, 반도체죠. 레인보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끝났나요? 제가 아침에 확인을 못했네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죠. 다시 로봇이요. 네. SPG도 로봇 관련주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뷰노, 서닉 시스템, 코난테크, 워닝 IPS, 상한가 S&P 맞습니다. 반도체. 레인보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표현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전지 계속 올라가는 동안 1월 달에 먼저 올랐던 그 로봇이나 AI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고 옆으로 그냥 있어요. 더 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코스닥에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 계속 우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순환이 돼야 된다 테마가. 섹터가 순환이 되어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물론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일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불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바톤 터치를 또 받으면 새로운 시가총액 상위에 있던 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반도체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상당 부분 받으면서 오늘까지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어제 뭐 반도체 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만길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급적 요인에 의한 쇼커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쇼 쳤던 공매도 쪽에서 쇼커버를 한다라는 얘기는 더 아래쪽으로 보지 않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또는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산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황은 우리가 작년은 내내 금리 우려, 물가 우려를 했고 우리 연초에는 경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후에 금리 우려로 다시 갔습니다. 요거 왜 이 흐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즉 시장은 연초에 강했던 이유는 50bp가 아니고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것이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하면서 5.25나 뭐 5.5 사이, 5.5 이내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단기 랠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5.5 넘길 수 있다. 또 매파적 발언을 하는 언론들에서는 6%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전도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꺾이면서 그러면서 또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은행의 그 유동성 문제 발생하면서 시스템 우려가 막 되면서 금리 우려에 대해서는 또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우려에 대해서는 끝나면서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경기 우려가 되면서 경기 관련주가 하락하는 이렇게 또다시 섹터가 바뀌는 그리고 시장에서 주된 관심이 바뀌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25bp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50bp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은행 유동성 빼고 본다면요. 근데 지금 다시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확률이 80% 이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주나 성장주에 숏 쳤던 것도 쇼커버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기대했던 기준금리의 인상이 마무리될 거다. 피벗 얘기. 저는 피벗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 싫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연초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100달러 초반에서 200달러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AMD 뭐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50bp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다가 이번 은행발 노이즈를 보면서 이게 25bp이 안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은행발 노이즈를 봉합하면서 금리의 피봇 반영을 하면서 이 섹터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중장기의 경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를 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즉 중장기로 볼 때는 전체 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갈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는 섹터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심합니다. 뭐 종목별 수급 금리를 시장.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네. 이런 금융권의 위기 혹은 뭐 이런 문제들은 안 생깁니까? 그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가 올리지 못할 이유가 이제 금융권의 이런 문제들 때문이면 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만 않으면 네. 지금 같은 문제는 이제 안 생기는 게 맞아요? 금융권이 유동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 유동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리고 QT를 한다는 거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안 좋아지는 거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볼수 있는 시그널도 거죠. 있죠. 시그널. 야, 저 연준에서 사태 심각성을 알고 뭔가 돈다? 바꾸는구나. 그거는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예. 이 큰 집에서 저런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예. 이런 심리가 쭉 작용을 한단 말인데 헛소리 하지만 난 나의 길을 가 마이웨이 예. 닦아. 아이고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조금 더 제가 네.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 왜 성장주는 빠져? 그런 생각에 가치주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금리를 이제 피벗이 생긴다고 하니까 성장주는 사. 그럼 성장주가 금리를 여기서 피벗 되면서 금리 인상 더 하지 않으면 성장주 갑자기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논리로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더더욱 그렇다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네네네. 지금 뭐 수급장이에요. 우리 시장은.
전체 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 뭐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됐잖아요. 1월에 올라갈 때 제가 2,500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넘어서야지 시장이 강해진다. 근데 그걸 끝내 못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으면서 뭐 종목 장세가 되고 그리고 수급별로 차별화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강세 섹터인 2차 전지가 굳건하게 있어요.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고 있고 어저께는 포스코 케미컬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 강세 테마인 로봇, AI 이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동참을 해줬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가면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어제 하루 올랐으니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저께 뉴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반등했는가 아까 제가 보겠다 잠깐 보냈는데 차트 오늘 금요일고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근 거는 뭐 여러 차례 여러분 보여드렸으니까 아시죠? 추세입니다. 추세. 첫 번째 화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이거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급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요만큼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전체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전체 수준에서는 요번 하락에서 얼마큼 반등했나 이걸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P 500입니다. S&P 500은 전체 추세가 있고 1월에 이 옆으로 군 건 1월이고요. 요번에 반등은 어느 정도 했죠? 한 50% 조금 더 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나스닥입니다. 전체 추세는 하단에 있고 1월보다는 올라와 있고 이번 반등은 지난주 하락을 전부 다 만회하는 반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수급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매크로를 보지만 실전 투자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 선 그을 때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를 잇는 거예요? 그렇게 쭉? 아니면 이게 봉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예.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죠.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긋는 거예요? 음봉의 상단 부분을 다 긋는 거죠. 네? 어떻게? 이 음봉의 상단 부분이요. 음봉의 이 상단. 음봉 있잖아요. 큰 음봉이요. 요거는 이제 세 개가 딱 맞으니까 그으면 되는데 예. 그 전 그림 같은 거 보면 네. 어디요? 여기요? 아니 그 전 그림 같은 거 보면 5개 봉우리 중에 여기요? 아니요. 요거 말고 그 여기요? 전 그림. 아 전에 네네. 이거요? 예를 들면 얘는 예.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 이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세 번째를 이으면 안 됩니까? 요렇게 이으면 안 되냐고 여기로요? 예. 요쪽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있기도 하죠. 그런데 네. 봉보다 이 꼬리가 긴 거 있잖아요. 윗꼬리가 길거나 아랫꼬리가 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큰 봉을 음봉이든 양봉이든 큰 봉을 가지고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긋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릴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손을 여기다 긋고 여기다 긋는 게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글 수도 있겠죠. 봉우리를 어떻게 선택하냐는 거예요. 저걸. 큰 양봉, 음봉은 윗부분, 네. 양봉은 아랫부분을 그어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5번째 봉우리랑 이으면 어때요? 첫 번째랑 다섯 번째. 어떤 거요? 하나, 둘, 산이 한 셋. 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기요? 네. 아, 이렇게는 안 하죠. 왜요? 이 하락 추세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얘가 중간에 떠버리잖아.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게 뜬 상태에서 위로 가버리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그렇죠. 뜬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간에 보면. 아 그럼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이어야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선을 안 그려봐갖고. 그리고 선을 좀 지켜. 아니 저 선을 어떤 기준을 긋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기초 분석의 기초 기본 책에 아주 보면은 아주 기초군요. 예, 그렇게 다 나와 알겠습니다. 있는 내용. 평창의 매매 기술 좀 읽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대역인지 옆으로 근 게 이게 연초 지수입니다. 연초 지수보다 꽤 위에 있죠. 근데 2,5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고 지금 아래거에 달리면서 이번 주에 요만큼 반등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연초 지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반등의 아래 꼬리가 여기 있고 반등이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전부 다 네. 다르죠. 이 시장별로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 시장에 속해 있는 테마나 아니면은 종목군이나 섹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의 수급을 말해주는 거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FOMC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고 은행발 유동성 문제 당연히 관심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금리 조정 전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25bp 금리 인상을 패드워치에서는 80% 이상으로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예고를 했듯이 점도표가 위로 올라갔을까 이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챗봇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계속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네. 공 기자님 전해드리는 것 같던데 구글이 구글 메일하고 구글 독스에 문서 작성하는 거죠. AI 탑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에 3.5거든요. 챗 GPT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4.0 나온 거죠? 예, 4.0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건조해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요. 네네. 아유 저기 죄송합니다. 아, 충분히 이해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워드와 엑셀에 AI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걸 가져오는 팁은 뭐냐면 챗봇 하드웨어 발전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관심은 앞으로 이 챗봇을 이용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외국 상업 공연 허가를 제기한다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신문기로 어제 있었는데 20일부터 외국 상업 공연의 신청 접수 및 허가를 제기한다. 허가를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뭐 공연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첫 단추가 이어져서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쪽 엔터 쪽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이 2월 굴착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중국 매체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2월에 굴착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YOY로는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데 MOM으로 105% 증가했다고 해요. 지금 3월에도 부품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4월이면 성수기로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건 업계 얘기이고 실제로 네네. 그건 보고요. 근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팁은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네.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뉴스는 인터배터리 2023 이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요. 배터리 3사 모두 LFP 배터리 진출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저가의 모델이고 중국이 계속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3원기 한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 기술력이 높다. 에너지 밀도 높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여기서 인터배터리 나오면서 SK온은 전기차용 그리고 LG엔솔은 ESS용 삼성 SDI는 아직 뭐 그거 구체적으로 발표 안 하고 개발하고 있다.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이 오른 것도 이게 리튬 인산철 양극재 진출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갔는데 제일 큰 뉴스는 이겁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진출을 하고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로 진출한다. 이 뉴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뉴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전기차에만 한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에요. 배터리 셀 업체의 성장은 전기차의 성장이 있지만 ESS 시장은 연동해서 간다. 실제로는 처음은요. SDI나 이런 데서 ESS 시장이 더 훨씬 컸죠.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화두가 셀 업체가 된 거지만 그 테슬라 인베스트데이에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소매 사업자, 오타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매 사업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 삼성 SI 등 ESS 사업을 확대하는데 여기는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리튬 인산철 사용이 전망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지금 요번 인터배터리 내용에서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쪽에 많이 공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이런 뉴스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LFP 쪽은 뭐 중국이 꽉 잡고 있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우리는 더 기술력 있는 걸로 간다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너무 좀 저렴하고 이런 LFP 쪽을
중국에 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다라는 식으로 이 삼성 SDI는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네.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국과 경쟁을 하는 구도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은 올랐다라는 부분을 좀 어저께 말씀을 뭐 좀 뉴스에도 말씀드렸고 어저께 소개를 드렸지만 중요한 점은요.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원의 소부장 기업들이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적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만 다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어제 종목을 봤더니.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 쪽으로 차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전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거기 있는 것들은 어저께 뭐 15%씩도 오르고 날랐죠. 10%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전 그쪽이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메모리 쪽에 있는 거는 별로 못 움직였고 예, 그랬습니다. 저는 그 테마주 하나 그 소외 테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뭘 해도 항상 소외되는 뭐 5G 간다고 그랬는데도 갑자기 또 갖고 있는 것만 안 가는 이런 일들이 좀 자꾸 벌어져서 그런 소외된 아이들 모아서 한번 따로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짜증이 많이 묻어 있죠. 어려워. 네. 여기저기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금요일은 SML 특집 네. 징징쇼로 돌아오네요. 보니까 과연 정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로가 징징이 한 될지. 분 모십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